생명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10페이지는 생물의 특성. 그러니까 생물이라 그러면 생물은 어떤 거를 생물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뭐 동물, 식물, 사람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을 생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생물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생물은 생명체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동물도 세포, 식물도 세포, 사람도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생물도 있긴 해요. 바이러스 들어봤죠. 바이러스는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세포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단세포 생물하고 다세포 생물이라는 거를 좀 구별해서 한번 봅시다. 단세포는 말 그대로 뭐야? 세포가 몇 개? 한 개.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 생명체가 구성이 된 게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뭐 세균, 그다음 뭐 집신벌레, 책이 요거 두 가지만 나오나? 아메바가 나왔구나. 아메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세포로 생명체가 구성이 된 거거든. 여기 보면 지금 대장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장균, 이게 이제 세균이야, 세균. 그러면 이렇게 특이한 것들 빼고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여러 개 세포로 구성이 돼 있죠. 뭐 식물, 동물, 사람 다 다세포 생물 여러 개로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단세포하고 다세포 이렇게 좀 구별만 한번 해보시고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 잠깐 배웠는데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되죠. 그리고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되지? 기관이라는 걸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돼요. 개체라 그러면 이제 하나의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지. 요거 이제 생물의 구성 단계는 통합과학 때도 한번 배웠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식물하고 동물이 약간 다르긴 한데 식물은 요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고 동물은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데 동물, 식물 다 통틀어서 생명체의 구성 단계는 이렇게 되죠. 하다가 헷갈리면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생명체들은 물질 대사를 하는데 이것도 통합과학 때 한번 배웠거든. 물질 대사가 쓸 게 많아서 이거 한 번만 지울게요. 칠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물질 대사가 뭐였지? 기억나나? 다 까먹었지 뭐 시험으로. 그래 배운 때가 조금 오래됐으니까 들으면 알 거야. 자,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게 동화작용하고 또 뭐가 있었어? 이화작용.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야. 통합과학 할 때. 다시 한 번만 복습해보자. 간단한 분자, 저분자를 복잡한 분자, 고분자로 이렇게 합성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물질 대사 중에 뭐? 동화. 합성하는 거죠. 근데 조그만 분자, 저분자가 에너지가 작고 고분자가 에너지가 크니까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할까 방출할까? 흡수하죠. 에너지 작은 거에서 에너지 큰 걸로 합성이 되니까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해서 흡수를 해야지 이제 고분자가 합성이 되죠.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이거를 흡열 반응 이렇게도 얘기했어. 그럼 거꾸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은 이와 이거 분해하는 반응이죠. 그럼 이때는 에너지 큰 게 에너지 작은 걸로 바뀌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방출이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발열 반응. 그래서 생명체들은 이렇게 물질 대사라는 걸 해요. 화학 반응. 그때 뭐 대표적으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지? 식물들이 햇빛 받아서 광합성하는 거. 광합성은 너네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저분자를 합성해서 포도당 같은 고분자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때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기억나? 그 다음에 뭐 단백질 합성.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었어. 아미노산들을 에너지 흡수해서 합성시키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화작용. 그럼 이화작용.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소화작용.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되면은 간단한 분자, 저분자로 바뀌죠. 그리고 세포 호흡. 아까 전에 생명체들이 대부분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생명체들이 영양소를 이용해서 세포 호흡을 하면은 영양소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 에너지 가지고 세포들이 살아가는 거지. 체온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와 반응. 이 물질 대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개념만 조금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이런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 생명체들이 화학 반응할 때 도와주는 애가 있었어. 얘가 있으면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더 활발하게 빨리 일어났었죠. 도와주는 물질 뭐였지? 효소. 다른 말로 생명체 안에서 촉매로 작용한다 그래서 생체촉. 보니까 기억나지? 자, 이런 게 물질 대사였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은 뭐 동화작용할 때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보면은 에너지가 작은 게 큰 걸로 이렇게 바뀌는, 즉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는 이런 반응이 동화. 이화작용은 반응이 일어날 때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바뀌니까 에너지 큰 물질이 에너지 작은 물질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반응이죠. 기억나지? 자,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 때 한번 배웠던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밑에 나오거든. 이거 한번 지우고 갈게요. 이거 필기한 거 사진 찍어주는 거 집에 가서 복습 한 번씩 하세요.
핸드폰은 늘 갖고 다니니까 오늘 집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에 수업 나올 때 또 한번 읽어보고. 응? 그게 복습이야. 자, 요거는 이제 생명에서 새롭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목을 뭘로 할까?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생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3가지 실험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지? 네. 자, 생물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그런 얘기인데 3가지 실험이 있어요. 선생님은 화성 얘기했는데 화성이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듯이 물이 이렇게 흐른 자국 같은 게 있거든. 옛날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 그래서 화성 토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실험에 전부 다 가정은 뭐냐면 가정이 뭐야? 그치, 뭐 요럴 것이다. 응? 그러니까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생명체는 방금 전에 배운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물질 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화 이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화성 토양에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라 그러면은 요 안에서 이제 동화 이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겠지.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동화나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부터 한번 보면 화성 토양을 갖다 놨어. 그리고서 여기 보니까 이산화탄소로 공급했다. CO2, 이산화탄소. 여기 뭐 일산화탄소도 넣어줬는데 이산화탄소가 핵심이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램프로 빛을 비춰줬어. 그럼 요 실험 장치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광합성 하는 거를 알아보는 것과 세포 호흡을 하는 걸 알아보는 걸까? 빛을 비춰주는데 이산화탄소 넣어주고 광합성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화성 토양의 생명체 중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광합성은 아까처럼 선생님 썼듯이 물질 대사 중에 합성하는 동화작용이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안 그릴게. 그럼 광합성이 어떻게 돼? 공기 중에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그리고 에너지 중에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 빛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광합성할 때 필요한 이산화탄소하고 빛 에너지를 공급시켜주고 요 밑에 가열하는 거는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열하는 이유도 있고 반응을 보통 온도가 좀 높으면 반응을 빨리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광합성 반응을 좀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방사능 계측기라고 해서 어떤 기체를 검출하는 계측기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광합성 과정이 어떻게 되지? 이산화탄소라 생물이 물 같은 거 이용해서 광합성하면 뭐 만드냐? 포도당하고 뭐 산소 뭐 이런 걸 만들잖아. 맞아? 이게 광합성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넣어준 거야. 그리고 빛 에너지를 공급했어. 그럼 만약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 뭘 만들 수가 있어?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포도당을 요 안에서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은 여기 보면 방사성 기체라고 있어요. 방사성 기체가 뭐냐면 방사능을 내뿜는 그런 기체들을 얘기하거든. 그 여기 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에. 탄소가 방사성 원소 탄소를 넣어준 거야. 그 이산화탄소에서 방사능이 막 나와.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요 안에서 생명체가 광합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의 탄소가 포도당으로 들어갔겠지. 이해됐니? 이산화탄소의 탄소가 포도당으로 들어가. 그럼 포도당이 합성이 되면은 그 포도당에서 방사능이 나와서 요 방사능이 검출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결국적으로 이 실험을 했을 때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됐어. 그래서 포도당이 합성이 안 됐어요. 그럼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화성 토양에는 광합성하는, 즉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은 포도당이 합성이 되면서 방사능이 또 측정이 됐을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은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세포호흡은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화작용이야. 세포호흡은 광합성을 거꾸로 엎으면 된다 그랬지.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세포호흡을 하면은 얘가 이산화탄소하고 물 같은 노폐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세포들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체온 유지를 한다고. 이게 세포호흡 과정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실험 장치를 보니까 탄소,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아까처럼 방사능이 나오는 방사성 원소예요. 방사능이 나오는 탄소를 포함한 영양소. 요거 포도당을 넣어줬다. 방사능이 나오는 탄소를 포함한 포도당을 넣어줬어요. 그리고서 요 토양에서 요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될 거고, 그 요 방사능을 내뿜는 탄소가 여기로 갔겠지. 그러면 방사능 기체가 발생을 해야 돼. 세포호흡을 한다 그러면, 그치? 근데 방사능 기체가 검출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대. 요게 검출이 안 됐대요. 그럼 요거를 통해서 또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화성 토양에는 세포호흡하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치? 가운데 괜히 비워놨네. 그림을 안 그릴 건데. 그 다음 세 번째. 다실험도 뭐냐면은 세포호흡을 하는, 즉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마찬가지 이 화성 토양에 세포호흡하는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 영양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양소를 넣어줬어요. 그럼 영양소를 넣어주면 세포호흡을 하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겠죠. 얘가 세포호흡할 때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테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안에 공기의 성분이 어떻게 될까? 바뀌어요. 세포호흡을 하니까 산소는 줄어들겠지. 얘가 세포호흡할 때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방출하니까 이산화탄소로 늘어나겠지. 그래서 공기의 성분이
바뀌어야지 정상인데 공기의 성분을 측정을 했더니 기체 조성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럼 세포파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첫 번째 실험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없었어. 두 번째 실험 세포호흡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없었어. 세 번째도 없었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요 세 가지 실험의 결론은 이 행성, 요걸 화성이라고 그러면 화성에는, 즉 화성 토양에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 물질 대사를 할 거라는 가정하에 물질 대사 조건들을 갖춰줘서 실험을 했더니 결국적으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뭔지 알겠니? 요 그림 가끔 나오거든? 요거 광합성하라고 하는 거 세포호흡하라고. 얘는 얘도 세포호흡. 한 가지 답을 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징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졸려 혹시? 괜찮아? 생명체들은 어떤 자극을 주면 말 그대로 반응을 줘요. 선생님이 칠판 봐라 이렇게 소리 자극을 보내면 유진이가 이제 칠판을 보게 되지. 반응을 보이잖아.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너네 식물들 화분들을 이렇게 창가에다가 키우게 되면은 식물들이 자꾸 어떻게 돼? 햇빛 쪽으로, 창가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자라거든. 이게 나중에 식물 호르몬이라는 걸 배우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무튼 햇빛 쪽으로 이렇게 자라, 굽어져서. 그럼 이 식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지. 이해됐나? 네. 그리고 파리지옥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얘 식물인데 말 그대로 파리 같은 이런 생명체들이 잡아먹지. 그럼 어떻게 잡아먹는 거야? 요 입구에 파리 같은 게 딱 앉게 되면은 접촉이 되잖아. 그럼 접촉에 대한 자극이 느껴지니까 딱 닫아가지고 얘를 잡아먹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얘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얘들을 딱 봤을 때 요게 생명체 특성 중에 어떤 특성인지.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물질 대사에 대한 특성이야? 아니죠. 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특성이야? 아니죠. 뭐야? 빛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가시에 손이 찔리면 선생님이 지휘봉이 없어서 자꾸 손가락으로 하는데 가운데 손가락만 안 하면 되지. 가시에 손이 찔리면 아프잖아, 그치? 그럼 손을 어떻게 해? 피하죠. 이것도 아픈 자극이 들어와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파리지옥 아까처럼 얘기했고, 그치? 이건 전부 다 생물한테 자극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고 나오는데 항상성 이게 뭐냐면은
들어갔나 이거? 생물의 생물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네 뭐 사람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몸에서 체온이 유지가 되지. 지금 바깥이 춥거나 덥거나 가는 체온은 36.5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리고 혈당량이 뭐예요? 피 속에 포도당이야. 포도당의 양도 유지가 돼요. 너무 적거나 많거나 그러면 이제 병에 걸려요. 당뇨병 같이. 그 다음에 몸의 수분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목마르다고 느끼고서 이제 물을 먹고, 그리고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오줌은 적게 나가고, 거꾸로 몸에 물이 많으면 오줌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죠. 이렇게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게 항상성이고, 생명체들은 대부분 항상성이라는 성질을 가져요.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얘는 안 쓸게요. 여기 있으니까. 책에 있으니까. 덥대요. 덥다라는 건 뭐야? 체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럼 체온을 낮춰야 되겠지. 낮추기 위해서 몸에서 땀이 흘러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성이 관계된 거지.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의 수분량이 어때?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수분을 줄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오줌을 늘려주는 거지. 이런 거는 뭐하고 관련 있다? 생명체 특성 중에 항상성. 네? 크게 어렵지 않아.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생명체들은 발생이라는 걸 하고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성장, 다른 말로 뭐 생장이라고도 얘기해요. 생장. 발생은 뭐냐면 동물로 따지면 정자난자 결합한 수정란에서 하나의 개체,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야. 요거를 발생한다. 말 그대로 생겨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개구리가 예로 나오고 있는데, 개구리의 정자난자가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됐어. 그치?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고 자라가지고 개구리가 됐지. 그래서 수정란이 개구리가 되는 과정, 요거를 발생 과정. 주의할 거는 올챙이까지가 아니야. 올챙이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잖아. 개구리의 중간 단계잖아. 그치? 그래서 수정란이 쭉 올챙이를 거쳐서 하나의 개구리가 될 때까지 과정을 뭐라 그래? 발생 과정.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정자난자 수정에서 수정란이 아기가 될 때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성장, 생장. 이건 뭐야? 자란다라는 거지. 어떻게 자라? 세포 분열을. 뒤에서 이제 또 나올 텐데 자세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때도 잠깐 배운 체세포 분열. 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돼? 자꾸 분열해서 세포 숫자가 많아지지.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체세포 분열, 세포 분열을 해서 자꾸 몸집이 커져서 큰 개구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라는 걸 뭐 한다 그래? 성장 또는 생장.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생명체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얘들 좀 알아두세요. 개구리의 수정란이 어린 개구리가 된다. 이거는 발생 과정이죠. 그 다음에 어린 개구리가 성체면 이제 어른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른 개구리가 된다. 성장이죠. 생장. 그 다음에 또 생명체들은 생식과 유전을 하는데, 생식이 뭐야?
자기하고 닮은 자손을 낳는 거.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는 거, 퍼뜨리는 거를 생식한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랑 결혼해서 유진이가 태어났잖아, 그렇지? 그러면 생식한 거죠. 그 다음에 유전. 유전은 뭐야? 자신의 형질이라고 그러면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의 성질을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 선생님, 네. 교훈이 여기서 노트 정리할 건데 아, 괜찮아요. 네. 한 번만 갈 때만. 네, 알았어요. 네. 예. 아직 안 왔어. 자, 그래서 자손의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를 뭐 한다 그래요? 유전. 그리고 선생님은 왜 이렇게 생겼어?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못생겼지? 왜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 엄마 아빠의 형질을 선생님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이런 게 유전이죠. 그래서 생명체들은 자식을 낳고 자신의 형질을 전달하고 이게 생명체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메바가 아까 단세포 생물이라고 했어. 그럼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로 생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분열을 하면 세포가 2개가 되지. 그럼 생명체가 몇 개가 돼? 2개가 돼. 그래서 이런 걸 분열법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자식을 낳아요. 생명체가 2개가 돼. 그리고 히드라라는 생물이 있는데 물속에 사는 조그마한 생물인데 추락법. 이 옆에 그림이 있나? 여기 뭐 조그맣게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혹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동글동글하게. 근데 얘가 자라서 또 하나의 히드라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히드라는 추락법으로 자손을 낳는다. 이거는 생식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정록생명 뭔지 알지? 색깔 구별 잘 안 되는 거.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요거는 자신의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유전에 대한 이해가 되겠지. 얘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적응과 진화. 어렵지 않지. 여기는 되게 쉬워. 첫 부분. 생명체들은 적응을 해요. 뭐에 적응하냐면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을 해요. 그리고 진화는 뭐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은 생김새나 형질이 어떻게 될까? 변해가. 적응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환경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유진이가 지금 이민을 갔어. 아프리카로 이민을 갔어. 그럼 더운 지역으로 갔지. 그럼 유진이가 살아가는 동안 그 더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적응이라고 그러고, 진화는 뭐냐면은 오랜 세월, 몇 세대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지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생각하면은 너네 옛날에 말이 발가락이 있었대요. 발가락이 있었는데 발가락이 필요가 없어갖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발가락이 점점 없어진 거야. 태화돼서. 그래갖고 현재는 말 발굽만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변해가는 거. 그런 걸 진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인장은 가시가 있잖아. 그 가시가 잎이 변한 거다 많이 들어갔지. 선인장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하니까 잎이 많아 보이면은 증산작용으로 물을 자꾸 날려보내니까 가뜩이나 물이 없는데 메말라 죽겠죠. 그래서 가시로 변했다. 적응한 거죠. 그러면서 진화되어 가는 거죠. 가랑잎 벌레 이렇게 생겼는데 나뭇잎 같이 생겼지 벌레가. 그치? 왜? 왜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갔을까? 그치? 살려고 천적으로부터 안 잡혀 먹으려고. 나뭇잎하고 비슷하게 생기니까 천적들의 눈에 안 띌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도 뭐야? 그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 이거 통합과학 때 잠깐 나왔는데 핀치새가 먹이 종류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어떻게 됐어? 달라졌지. 이것도 그 지역에 적응하고 진화한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결론, 생명체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 세포로 되어 있다. 물질에서 한다.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항상성이라는 특성도 있고 한 개의 개체로 발생도 하고 성장, 생장도 하고 생식과 유전도 하고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 됐어? 다음 장으로 가시면 바이러스가 나올 거예요. 모든 과목이 맨 첫 단어는 되게 쉬워. 그냥 막 소개해놓고 그러는 거라서. 자, 바이러스. 오늘 끝나고 뭐 할 거야? 밥 먹어야 돼? 아직 밥을 안 먹었구나. 그래, 몸도 안 좋은데 밥 잘 챙겨 먹고 약도 좀 먹고 그래서 빨리 낫지. 바이러스. 이쪽에 있죠. 선생님 아까 전에 세포 할 때 선생님 잠깐 얘기했죠.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얘가 세포로 돼 있잖아. 너네 세포라 그러면은 겉에 어떻게 돼 있어? 세포 막도 있고 가운데 핵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바이러스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요게 예, 책이 개정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네.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봤을 거야. 얘 보면은 세포 막도 없고요. 가운데 핵도 없어요. 세포 구조가 특이한 놈이거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이제 자세하게 배울 텐데 여기 표에 나온 게 이게 가장 중요해.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생물의 특성도 나타나고 무생물, 비생물의 특성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데 생물의 특성도 있고 죽어있는 비생물의 특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 단계의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생물적 특성. 그 다음에 비생물적 특성. 요거 되게 중요해, 표. 바이러스, 요거 수능 같은 것도 잘 나와요.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이 있어요. 유전물질을 통합과학 때 배웠듯이 뭐라 그래? 핵산이라고 하죠. 핵산. DNA, RNA 기억나? 근데 사람은 세포 속에 DNA, RNA를 둘 다 갖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요. DNA만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RNA만 갖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아무튼 유전 물질이 있어. 그럼 요거는 생명체의 특성이 되죠. 생명체들이 유전 물질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이러스가 숙주가 뭔지 알아? 얘가 막 영양분 뽑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뭐야 모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는 누구야? 사람이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얘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근데 숙주 안에서는 요 유전 물질, 뭐 DNA, RNA를 복제해서 증식. 숙주 안에서는 증식. 자식이 생겨나요. 이 바이러스는 앙토 수컷이 없기 때문에 생식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사람이나 동물, 식물은 생식한다 그랬지, 자식 낳는 거를. 얘는 그냥 자기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어요. 그래서 증식한다. 그 생명체니까 자기 자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자손에게 어떻게 돼? 유전 물질을 전달을 하겠지. 생명체의 특성. 그리고 증식 과정에서 환경에 얘가 적응하기 위해서 뭐가 생긴다? 돌연변이. 그래서 너네 코로나 바이러스 맨 처음 생겼을 때에 비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때? 완전히 변했지. 돌연변이가 자꾸 생겨.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뭐 사람, 동물, 식물과 같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어. 그런데 다 했어? 잠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수업은 8시까지 하는 거지 않았어? 오늘 늦어서 좀 늦게 나오는 거지. 애기가 드시는 사람? 자. 미안해요. 수학 선생님이 저기 잠깐 부탁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생명체들은 특성이 뭐라 그랬어? 세포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생물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생명체 밖에서, 그러니까 숙주 밖에서는 바이러스가 살까 못 살까? 못 살아요. 숙주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결정체라 그러는데 결정체로 존재하고 숙주 밖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체는 보통 물질 대사를 하잖아, 공환이와. 근데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생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 그리고 주의할 거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지만 숙주 안에서는 어떻게 돼? 물질 대사를 해요. 네. 자, 다시 볼게요. 중요하다. 바이러스는 생물하고 비생물의 중간 단계의 생명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생물적 특성도 있고 비생물적 특성도 있어요. 유전 물질이 있고 증식과 유전을 하고 돌연변이와 진화를 하니까 생명체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 대사를 숙주 안에서는 해. 근데 숙주 밖에서는 스스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숙주 밖에서는 죽어요. 단백질 결정체로 형태로 발견이 되고 세포 구조가 아니죠. 이런 거는 비생물적 특성. 됐니?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거. 바이러스는요,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요. 바이러스가 더 작은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어디 안 나왔나? 세균보다 훨씬 작고, 그 실험이 안 나왔나 보다.
세균 여과기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혹시 뭐 문제 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세균 여과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필터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구멍이 작은 이런 필터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만약에 같이 넣었다고 해보자.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누가 크기가 더 커? 세균이 더 크지. 그럼 세균은 요 위에 걸러줘요. 빠져나가지 못해서 구멍으로. 그럼 밑으로 빠져나가는 건 누가 빠져나가? 얘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 여과기를 바이러스는 통과를 해요. 그럼 세균 여과기를 통과했다라는 거는 세균보다 크기가 어떻다?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아두고. 그 밑에는 대표적인 뭐 바이러스 중에 박테리오 파지라는 게 있거든. 얘는 세균성 바이러스라 해서 세균의 기생을 해. 바이러스보다 세균이 크지. 그 조그마한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야. 그래서 세균성 바이러스 그렇게 얘기하거든. 요 그림은 뭐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참고서 한번 보세요. 요 박테리오 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있어. 당연히 세포 구조가 아니죠. 이런 바이러스들은 단백질 덩어리인데 단백질로 된 껍질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 껍질하고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박테리오 파지는. 근데 바이러스마다 모양이 다 달라.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달랐지. 그럼 얘는 세균에 들러붙어. 그래서 대장균 같은 세균에 들러붙어서 자기 머릿속에 있던 유전 물질을 대장균, 세균 안에 넣어줘요. 요 안에서 요 박테리오파지의 유전 물질에 의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애들을 자꾸 조합을 하는 거야. 물질을 조합해서 똑같은 놈을 안에서 만들어. 그거 다 자라면 세균을 죽이고 밖으로 또 나가요. 특이한 거죠. 옛날에 그건 너무 오래돼서 에얼리언이라는 영화 본 적 없죠. 너무 오래된 영화다. 선생님 시절의 영화니까 그런 게 이제 막 이런 막 습주에 들어가서 그 외계인이 막 저기 번식하고 막 그런 거였거든.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심심하면 봐봐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자, 아무튼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박테리오파지가 이 세균 안에서 어떻게 돼? 유전 물질을 들여보내서 물질 대사하고 증식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박테리오파지가 유전 물질이 있으니까 이거는 생물적 특성이 되겠지? 됐나? 안 적어도 되겠지? 그리고 숙주 안에서 물질 대사하고 증식, 세균 안에서 물질 대사하고 증식하니까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유전도 하고 돌연변이도 생기고. 근데 박테리오파지는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균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럼 이거는 생물적 특성이 아닌 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고 자, 밑에는 이건 뭐 너무 쉬운데 사람, 바이러스, 휴머로이드에서 로봇 얘기하는 거예요. 응? 뭐 로봇 같은 거. 걔네들이 세포로 되어 있는 건 사람이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고 로봇도 당연히 세포가 아니지. 뭐 비교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쉬워. 자, 그렇게 해서 생물의 특성하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볼 때는 생물의 특성에서 한 문제 정도, 바이러스에서 한 문제 정도, 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쉽더라도 공부 좀 하고 문제 좀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거기 뒤에 문제 있다.
기본 문제 한번